안녕하세요. 14주차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 수업은 그래피티 아트입니다. 그래피티 아트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래피티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피티 아트. 그래피티 아트라는 거는 이 어는요, 이 긁다, 긁어서 새기다, 갈겨 쓰다 라는 뜻의 이 이탈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피토, 복수형은 그래피티, 그리어스어는 스그레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 도구인 이 분무기 있죠? 에어로졸 스프레이라고 이렇게 뿌리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려진 낙서 같은 문자나 그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칸 아트, 에어졸 아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유럽에서는 이런 거리의 예술, 스트리트 아트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이 대표적인 작가는 장미셀, 바스키아, 키스 헤링, 뱅크시 요 세 사람을 둘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이 키스 헤링과 뱅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동굴의 벽화로 이집트의 유적에서 볼 수 있는 이 낙서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이 1960년대 말 이 뉴욕 브롱크스 거리의 낙서가 범람하면서부터 이것들을 인정받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청소년, 흑인, 부애들, 토리코트인들 같은 이런 소수민족들이 주도를 했고요. 분무 페인트로 이 극채색과 격렬한 이런 에너지를 지닌 속동감 있고 도안된 문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즉 흥정 충동적이면서도 장난스럽고 상상력이 넘치나 거리의 낙서로 도시 문제가 심지각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미셀 바스키하고 키스 헤링의 공으로 현대 미술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또 이 톰벌리, 잭슨 플로 이런 사람들의 이 낙서의 표현법에 관심을 가졌고요. 장드 뷔페라는 프랑스의 화가도 이 아웃사이더로 아트로서 낙서의 의미가 주의를 기울인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전후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키스 헤링인데 아마 이 사람은 그림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DDP에 왔었어요. 그래서 DDP에서 전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키스 헤링에 관계된 팬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이것들이 한때 유행을 해서 디자인들도 많이 했던 기억으로도 남고 있습니다. 키스 헤링은 이 1958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레딩에서 태어났고요. 쿠츠타운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흥미를 가졌고요. 1976년에 피츠버그 아이 전문 예술학교에 입학해서 그때부터 이런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키세링은 1978년에 뉴욕으로 이사를 와서 이 시각 예술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그리고 뉴욕 거리에 이런 벽면과 이 지하철 플랫폼에 그려져 있는 이런 낙서 스타일의 그림을 보고 깊은 영감을 얻어서 길거리, 지하철, 클럽 등의 그런 벽을 캔버스로 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간결한 그런 선과 생생한 원색 그리고 유머가 넘치는 기법들이 이 뉴욕 지하철의 분필 그림으로 처음 대중의 관심을 얻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1981년에 토니 사프라치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링은 이 전시를 계기로 스타 작가가 되었고요. 또 이 낙서화의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이런 회화 양식을 창조해낸 그의 그림이 뉴욕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에 이 마돈나와 앤디 워홀과도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키스 앨런 헤링은 이 1958년에서 199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생이 좀 짧아요. 예. 1980년대 이 뉴욕의 거리 문화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미술가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래피티 예술가로 잘 알려진 인물로서 여러분들 그래피티가 뭔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막 글씨 같은 걸로 쓰거나 뭐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막 그림을 그리는 거나 뭐 낙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낙서 예술이라는 것들이 나왔고요. 아마 이게 그 홍대 앞에 가면 아직도 있을 거예요. 한때 이게 이 키스 헤링의 이 그 낙서, 거리의 낙서의 이것들이 유행이 돼가지고요. 이 그래피티의 이 예술에 관계된 이 서간 논문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보러 많이 방문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잠잠했는데 이게 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90년대 2000년도 2000년대 초에 굉장히 그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런 거리의 낙서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좀 10년 후엔 그때 이제 유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피티 예술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하이 문화로 낙인 찍힌 이 낙서와의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이런 해와 양식을 창조해냈다라고 평을 합니다. 또 이런 그 간결한 선과 또 강렬한 원색 그리고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그런 표현으로 그의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아주 대중적인 이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또 간결한 선과 강렬한 원색, 또 이런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그런 표현으로 낙서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낙서를 통해서 뉴욕의 문화를 바꾸어 놓은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스 헤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헤링은 또 다른 낙서 화가들과는 좀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자신의 작품을 거리와 지하철에서 벗어나 이 티셔츠와 장난감, 그 다음에 공익 광고, 포스터, 벽화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이것들을 상업화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탄생과 죽음, 사랑, 전쟁과 평화 이런 우주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인종과 문화를 표현하고요. 또 인종차별 반대, 또 에이지 교육, 동성애자 인권운동 등 이런 사회문화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다고 합니다. 또 이 상위 예술가, 하위 예술가의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키스 헤링의 이 회상이라는 건데요. 이 키스 헤링의 작품을 보면 이렇게 원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색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정 테두리로 이렇게 윤곽선을 가진 이런 테두리에 윤곽선을 가진 이런 라인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켜요. 지금 보면 여기에는 다 단순화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림만 봐도 키스 헤링이 한 것이다. 이것들을 단숨에 알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라인으로 검은 테두리 윤곽선으로 다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이런 원색들 아주 색들이 굉장히 원색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원색들을 가지고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렬하고 힘있는 선과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원색의 색감이
이 키스 헤링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본 것처럼 신나게 율동을 추고 있는 듯 보이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탔습니다. 그래서 키스 헤링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귀엽다. 근데 그게 귀여운 그림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예술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이게 아마 그냥 단순하게 그려진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 테두리와 이 그 표시들이 다 이제 그런 온전한 예술로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디 월은 이런 가벼운 주제를 무겁고 심각하게 표현한 반면 이 키스 헤링은 정반대로 무거운 주제를 아주 가볍고 밝게 그려냈다 하고 요코 오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 사람의 이게 키스 헤링은 이렇게 분필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이제 천사죠. 짠짜자잔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테두리로 이렇게 했고, 이건 미국 국기입니다. 예, 미국 국기에 사람들이 막 날아가고 내려오고 뭐 올라가고 막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들도 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윤곽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키스링은 이런 예술의 폐쇄성의 의미를 가진 그는 지하철 광고판에 그림을 그리는 지하철 드로잉, 그리고 시리즈를 시작해서 예술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다 하는 점이 또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포스터나 음악이나 이런 앨범의 커버 디자인을 통해서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뉴욕과 도쿄의 팝쇼를 열면서 소수의 캐릭터들이 작품을 사던 과거의 가습을 뒤집어 놓고 누구나 그의 작품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88년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그는 삶에 대한 깊은 그런 성찰을 예술로 통해서 세상에 내보였다고 합니다. 키스 헤링은 우리의 삶이 예술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게 해준 그는 예술은 삶은 곧 예술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족의 그런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예술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한 이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못한 그에게는 삶은 예술 그 자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이 좀 이렇게 고급화 시키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뭐 이렇게 그 키스 헤링도 뭔가를 좀 사회적인 그리고 뭐 디자인이 꼭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귀엽게 잘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키스 헤링의 이런 단순한 이런 디자인들이 하나의 이모티콘을 연상하게끔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벌써 그 당시에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모티콘들, 카카오에 나오는 이모티콘들 보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많고 정말 특이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키스 헤링도 그 당시에 이런 단순하고 귀여운 이런 캐릭터 같은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상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식의 디자인들이 좀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만은 디자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술이라는 거는 참 삶이 있는 것 같고 또 삶도 곧 예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피티 용어는 버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그리는 그림을 이야기도 하고요. 스로업이라고도 말도 합니다. 그래서 희갈기치 빠르게 쓴 면으로 된 그림이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려내다 보니 직선보다는 곡선이 많이 쓰이게 되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정리되고 발달되어서 하나의 장르처럼 정리된 것이 흔히 버블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뮤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에 그린 그림으로 완성된 그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피티 용어에도 뭐 버밍이라는 게 있고 스로업이라는 게 있고 뮤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피티에서도 한때 유행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래피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뱅크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도 봤을 거예요. 이 그림 가지고 논란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을 안 알려지죠. 그냥 조용히 그림만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피티의 한 예술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국 출신이고요. 이 스텐실 그래피티를 통해 권력을 조롱하고 일상 권력의 편견과 독단을 냉소적으로 비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래피티에는 현실 속의 이 도살인 이런 정치, 권력, 엄숙주의, 상업주의에 대한 이런 반기와 저항이 묻어난 그림입니다. 이게 아트 테러리스트 뱅크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피티로 세상에 저항한다 하고 이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책 표지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미지로 이렇게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뱅크시라는 이 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테러리스트의 뱅크시 그래피티로 세상에 저항하다 하는 이 책 표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먼저 영국 거리 예술의 중심지인 이 혹스턴, 올드 스트리트, 교디치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브릭 레인에서 이어지는 코스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곳에 철도와 교량, 뒷골목은 온갖 종류의 그래피티가 가득 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런 거리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거리에 이런 콜라주라든가 스티커나 설치물들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이고 기이한 그런 그래피티들을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장소를 아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근처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다 하고 이렇게 지도까지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티로드 옆 올리버드 야드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뱅크시의 이런 책과 웹사이트에서 소개되었는데요. 2005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다소 흐릿한 상태라고 하고요. 쥐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은 이 지역에서 이것이 유일한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주변에 이렇게 초록색 이끼가 작품의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벽에다가 오래된 벽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마치 쥐가 이런 녹색 페인트를 이렇게 쏟은 그런 느낌의 이런 이미지들을 그려서 이것들이 또 이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뱅크시는 이렇게 좀 이 거리에 이런 낙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술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인트 존스 스트리트와 이 컴프턴 스트리트 옆에 액던 스트리트에 위치하던 이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이 건물 거리 사이에도 이런 그 스토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이겁니다. 이게 쓰레기 처리장이래요. 여기가. 근데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적힌 글자들의
매달려 있는 모습에 제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철제 문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뱅크시는 이런 뭐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들보다는 이렇게 좀 상징적이고 이렇게 귀여운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쥐가. 예. 그래서 이렇게 낙서된 이런 공간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이 2007년 11월쯤 작품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2008년 9월 27일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경매회사의 이 라이온 앤 덤펄의 현대미술 경매에 나타났대요. 이 뱅크시 그림이 아마 스타덤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라이온 앤 덤펄이 런던에서 지행한 첫 번째 경매였는데 거리에 이 그래피티 작품이 많이 등장했대요. 그래서 뱅크시의 작품 또한 많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모든 작품이 이 뱅크시 또는 뱅크시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거나 경매에 내놓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아서 눈총을 쐈대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모두 뱅크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범인이라는 회사의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 이 마틴 불은 경매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인용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이온 앤 덤펄 쪽에 항의를 했지만 그들은 무시를 했대요. 그래서 물론 뱅크시는 이들에게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는 자신의 작품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거리의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그래피티 애호가들은 경매장에서 거리의 예술품들이 사고 팔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고 싶어하지 팔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가는 매우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작품의 80%가 팔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가는 약 20파운드, 약 35,000원부터 약 25,000파운드, 약 4,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 그림이 팔렸대요. 예. 그래서 팔리지 않은 작품들은 뱅크로버 갤러리에서 다시 나타났고요. 그리고 결국 범인이라는 이 감정회사와 뱅크로버 갤러리는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웹사이트에는 뱅크로버 갤러리를 범인이 직접 보증한 작품들을 파는 유일한 곳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로버 갤러리에서는 이 작품 외에는 다른 여러 그래피티 작품들을 공개적으로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마 이 그래피티의 그 작품들이 예술적으로 이제 평이 나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그렇고 뭐 외국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이 됐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논란의 거리를 가지고서 이거를 뭐 내가 사겠느니 뭐 파느니 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아마 TV에서도 한번 방송이 됐었어요. 이게 뱅크시의 작품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많이 돼 있었는데요. 뱅크시는 정말 이거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나는 이것들을 좀 알려주고 이것들을 좀 재밌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풍선을 둔 소녀입니다. 이게 뉴 노스로드와 언본 스트리트 부근의 주택가에서 발견된 작품이래요. 이 뱅크시는 이 웹사이트에도 소개되었지만 2006년에 봄 누군가 풍선에 색을 입혔다고 합니다. 작품 중간에 이 스토커티가 그려져 있는 점이 재미있죠. 2007년 3월에 지역 건물들을 보수하면서 벽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하는 바람에
작품 전체가 없어질 뻔했대요. 풍선을 든 소녀는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뱅크시의 작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이게 이제 뱅크시가 아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갔는데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거 이제 보수를 하면서 여기다가 새로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나 봐요. 절대 칠하면 안 된다.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남겨놨다고 합니다. 예. 풍선을 든 소녀는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뱅크시의 작품으로 꼽혔대요. 그래서 작품의 의미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소녀는 풍선을 잡으려 하는 것일까? 풍선을 잃어버린 사랑을 뜻하는 것일까?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뱅크시의 책을 찾아보면 의외로 의미가 간단합니다. 책의 작품 설명에는 떠나야 할 때는 호들갑 떨지 말고 그저 조용히 떠나라. 그래서 이런 풍선을 든 소녀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은 이제 소녀로 한 거는 그냥 이렇게 동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담으려고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펫 아래를 쓸고 있는 이 혹스턴 모텔의 청소부입니다. 진짜 이게 벽에 사실은 이게 없잖아요. 카펫이. 그죠? 그래서 이게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마치 이 안에 이 벽에 이런 뭐가 하나 씌워져 천으로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이 안에다가 쓰레기를 청소를 해서 이렇게 담아 놓는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벽이에요. 벽에다가 지금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거를 찾으려고 막 남자는 찾는 거고,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나체로 이렇게 숨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그 성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뱅글시가 좋아하는 게 이 고양이 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쥐 그림이 뱅글시 대표적인 그래피티 아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에도 이 쥐가 크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를 들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카메라죠. 쥐가 카메라를 찍고 있는 장면이 있고 여기서는 이 공사장인데 이 쥐가 이렇게 드르르 하고 공사를 마치 하는 것처럼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래피티 아트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뱅크시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무정부주의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냉소적인 이투와 풍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이 왼쪽은 화분 뒤에 CCTV가 이렇게 있죠. 그쵸? CCTV가 그려져 벽의 소녀를 감시하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작은 소년이 보안 요원을 바라보며 CCTV 하에 있는 나라, 뭐 그래서 낙서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CCTV에서 사는 나라다. 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잠깐 이 화분 뒤에 뭘 가더라도 CCTV가 있어서 겁이 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풍자해서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영국 국기를 제봉하고 있는 소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떨어지는 국기를 위트 있게 표현한 작품이지만 한편으로는 제3 아이들의 강제 그런 노동 취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심오한 낙서입니다. 왼쪽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고요. 지금 이겁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이 외국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노동 착취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영국 국기인데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다른 나라 어린아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하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국기를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냉소적인 문구로 많은 이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로
썼다고 합니다. 또 뱅크시 작품은 이런 전쟁과 권력주의, 환경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형마트인 이 테스코의 쇼핑부트를 국기 삼아 예를 갖추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현재의 영국인을 풍자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